저는 올해 65입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 중랑구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죠. 15년 전 남편이 작은 사업으로 번 돈을 모아서 매입한 건물인데 지금은 시세로 50억 정도 됩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건물주라고 해서 특별히 호화롭게 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건물로 출근하죠. 1층부터 4층까지 복도를 쓸고 닦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임차인분들이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게 이것저것 챙깁니다. 전기나 수도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직접 고치고요. 굳이 관리비를 아끼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 건물이니까 직접 관리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임차인분들도 저희를 좋아하셔서 명절 때마다 선물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아들 하나뿐입니다. 올해 30인데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제가 엄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후배들한테도 잘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희 부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뭔가 설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혹시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건가 싶었죠.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2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 있잖아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1년 전쯤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었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똑똑한 여자라고 자랑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알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 친구랑요. 순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며느리를 보는구나.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정말이니? 그럼 상견례를 해야겠구나.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도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저는 당장 다음 주에라도 만나자고 했습니다. 빨리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분들이실까? 다음 날부터 저는 상견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 어디서 만나면 좋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긴장한다며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아들이 장소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랑 상의해서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을 예약했다고 하더군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는 곳이래요. 날짜는 2주 후 토요일 오후 1시로 정했습니다. 저는 그 2주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밤에 잠도 잘 안 왔습니다. 꿈에서도 상견례 장면이 나왔어요. 좋은 꿈이었습니다. 예비 사돈분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반겨주는 꿈이었죠. 아들은 여자친구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해줬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대요. 똑똑하고 성격도 좋다고 자랑했습니다. 부모님도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이래요. 아버지는 회사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시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뭘 입을지 한참 고민했죠. 너무 화려하면 튀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이잖아요. 결국 남편과 같이 백화점에 가서 정장을 새로 샀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는 옷으로요.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말끔하게 손질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죠. 남편도 양복을 빼입고 넥타이를 매니까 꽤 멋있어 보이더군요. 아들도 정장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강남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아들은 뒷좌석에서 휴대폰으로 여자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식당에 도착한 건 12시 50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거죠. 저는 일부러 일찍 가자고 했습니다. 늦는 것보다는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게 예의니까요. 식당 입구에 들어서니 직원분이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예약한 룸으로 들어가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는 자리에 앉아서 예비 사돈분들을 기다렸습니다. 1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오시겠지.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도 조용히 물을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1시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으니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이미 작은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인데 연락 한 통 없이 늦는 게 조금 신경 쓰였거든요. 저는 그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1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아들은 다리를 떨며 불안해하고 있었죠. 식당 직원분이 들어와서 주문을 받아도 될지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다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죠. 뭐래? 좀만 더 기다려달래요. 그게 답니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아들이 미안해하는 게 보였거든요. 사실 아들 잘못도 아닌데 말입니다. 2시가 되었습니다. 벌써 1시간이나 기다린 겁니다. 저는 물만 계속 마시고 있었어요. 배도 고팠지만 먼저 음식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시간이나 늦으면 전화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인데 이렇게 늦는 게 과연 예의인가 싶었죠. 하지만 아들 앞에서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일 속상할 테니까요. 2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3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통화가 좀 길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통화를 끄는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오고 있다고 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금 오고 있다는 말을 벌써 몇 번이나 들은 건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팔짱을 끼고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고 행복한 대화 소리도 들렸죠. 저희만 이룸 안에서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3시가 되었습니다. 2시간입니다. 2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제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시간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소? 이렇게 늦는 건 예의가 아니오.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2시간을 기다렸는데 지금 가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죠. 아들을 보니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창피하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아들아, 내 잘못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마.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여자친구 부모님이 늦는 건데 말입니다. 3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첫인상은 이미 망가진 것 같았어요. 아무리 좋은 분들이셔도 이렇게 늦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연락도 없이 말이죠. 식당 직원분이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으시더군요. 손님, 주문 도와드릴까요?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분이 나가시면서 저희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더 창피했어요. 저희가 바보처럼 보였을 겁니다. 3시간 넘게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이요. 아들이 4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통화를 마친 아들이 말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신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분이라는 말도 이제 믿기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룸문이 열렸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아들도 함께 일어났죠. 예비 사돈 부부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길이 막혀서요. 그게 답니까? 사과는요? 죄송하다는 말은 안 하나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했습니다. 3시간이나 늦으셨는데 연락이라도 제대로 주셨어야죠. 제 말에 예비 바깥사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죠. 좀 늦을 수도 있죠. 뭐가 문제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3시간이나 늦고도 뭐가 문제냐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도 입을 다물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예비 사돈 부부는 자리에 앉더니 메뉴판부터 펼쳤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부터 잘못됐구나.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말입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아들도 따라 앉았죠. 식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미 3시간 반이나 기다렸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불편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최악이었습니다. 식사 메뉴를 주문하고 나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예비 안사돈이 대답했습니다. 주말이라 길이 막히네요. 뭐?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남편이 제 무릎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가 테이블에 놓였고 예비 사돈 부부는 바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3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사실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예비 안사돈이 저희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 드디어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건물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합니다. 저희는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일부러 건물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저희가 하는 일을 말한 거죠. 매일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무시하는 눈빛이었죠. 예비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청소일도 힘들죠? 수입은 괜찮으세요? 완전히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화가 치밀었지만 꾹 눌렀죠.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예비 바깥사돈은 더 이상 남편한테 관심이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데요. 예비 안사돈도 거들었습니다. 명문대 나왔어요. 성적도 우수했고요. 저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자식 자랑이야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다음 질문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우리 아들을 보며 물었어요. 혹시 아드님 연봉은 얼마나 되세요? 대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게 예의인가요? 저는 놀라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대답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고요. 연봉은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예비 안사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그 정도로 결혼 생활 가능할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비웃는 겁니까? 우리 아들 연봉을 가지고 말이죠. 남편의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희는 계속 참았어요. 예비 안사돈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집은 있으세요? 전세요? 아니면 부모님이 사주실 건가요? 따지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하나 마련해 줄 예정입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어디요? 서울이에요? 의심하는 눈초리였습니다. 마치 거짓말하는 사람 대하듯이요. 저는 점점 화가 치밀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괜찮은 곳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한숨을 쉬더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귀하게 자랐는데. 그리고는 저희 쪽을 보며 말했죠. 청소하시는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게 맞나 싶네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청소하는 집안이라고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신호였어요. 예비 바깥사돈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결혼 전에 확실히 해둬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기잖아요. 이제는 대놓고 재산을 캐묻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상견례가 재산 조사하는 자리입니까?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딸 시집 보낼 만큼은 됩니다. 예비 안사돈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 혼수만 해도 5천만 원인데 댁은 얼마나 준비하실 건가요? 이제는 혼수 금액까지 따지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싸울 수는 없었죠.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저는 냅킨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남편도 바로 알아챘습니다. 저도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 눈빛을 보냈고 아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예비 사돈 부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봤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룸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참았던 화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고 아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 선 저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다시 들어가야 하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다시 들어가서 그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여자친구 부모님이 이러실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입니까? 잠시 생각한 끝에 저는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자. 식사는 마저 해야지. 우리는 다시 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는 저희가 없는 사이에도 열심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바깥사돈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재산 얘기 나왔는데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예비 바깥사돈이 계속 말했어요. 요즘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잖아요. 마치 저희한테 그게 없다고 단정하는 투였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딸은 좋은 데서 자라서 생활 수준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생활 수준이요. 저희가 생활 수준이 낮다는 겁니까? 남편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예비 사돈 부부를 쳐다봤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 청소하시면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대놓고 월급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례한 거 아닙니까?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리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형편에 맞게 살고 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형편에 맞게요? 솔직히 청소일로는 결혼 자금 마련하기 힘들지 않나요?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난하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아들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하지만 예비 바깥사돈이 아들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다니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예비 안사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딸이 조건이 좋거든요. 대기업 다니고 외모도 출중하고요. 자기 딸 자랑을 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우리 아들을 깎아내리는 방식이라면 문제죠. 예비 바깥사돈이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딸한테 청혼하는 남자들 많았어요. 의사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요. 그래서요. 그게 저희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점점 화가 치밀었습니다. 남편도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예비 안사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아드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치 저희한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차는 뭐 타세요?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국산차 탑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웃었습니다. 아, 국산차요. 우린 수입차 타는데. 비교하는 겁니다. 대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또 질문했습니다. 혹시 아파트는 어디 사실 건가요? 평수는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예비 안사돈이 계속 물었어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 아직 정하지 못하신 거예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알아보는 중입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그럼 신혼집도 없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예비 안사돈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알아서요? 부모님 도움도 없이요? 저는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딸 혼수만 해도 5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는 저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댁은 얼마나 준비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뭡니까? 돈 얘기만 하는 겁니까? 예비 안사돈이 덧붙였습니다. 혼수도 그렇고 예단도 있고 결혼식 비용도 있고 신혼여행 비용도 있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리듯 하나하나 세는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청소 일하시면서 그걸 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냅킨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가겠소. 아들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들도 알아챘죠. 우리는 다시 룸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이 모욕을 참을 수 없었어요. 복도에 나온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복도 끝까지 걸어간 저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밖 계단 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저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한 정도가 아니었죠.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는 겁니다. 아들이 벽에 기대선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빠, 죄송해요.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하니? 내 잘못이 아니잖아. 저도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아들아.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어봐야 했어요. 내가 보기에도 저분들이 너무 무례하지 않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정말 저런 분들과 가족이 되고 싶니?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저도 여자친구 부모님이 이러실 줄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년 동안 사귀면서 여자친구한테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를 보면 그 집안을 안다더니 저도 동의했습니다. 아무리 여자친구가 좋은 사람이라도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들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자친구도 부모님 말씀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말이 더 문제였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예비 시부모님을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럴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집안이 만나는 겁니다. 저런 분들과 평생 명절마다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봐. 아들이 몸을 떨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솔직히 물어볼게.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니?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말끝을 흐리는 아들을 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거예요. 하지만 저런 분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니?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 순 없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어요. 엄마 아빠도 저렇게 무시당하는 거 견딜 수 없어. 남편이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3시간이나 늦고도 사과 한마디 없고 우릴 청소부 취급하고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건물 청소한다고 했더니 완전히 깔보더라. 아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제일 화났어요. 아빠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요. 남편이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다. 저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정리하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이 선 얼굴이었어요. 저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었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들어가자. 저도 허리를 펴고 섰습니다. 아들도 눈물을 닦고 자세를 바로 했어요. 저희는 다시 룸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상처를 덜 받을까? 하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왜 우리가 상처를 걱정해야 하죠? 우릴 먼저 무시한 건 저 사람들인데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기로요. 복도를 걸으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어요. 아들이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이었죠. 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예비 사돈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뭔가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아마 우리 험담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남편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괜찮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해야 할 말은 해야죠. 남편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도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아들도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가 저희를 쳐다봤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자리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물었어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침묵했죠. 아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시 식사하시죠. 하지만 저희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예비 사돈 부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말을 꺼내려는 순간 예비 안사돈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까 얘기 계속할까요? 혼수 비용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구나.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구나. 이제 끝낼 시간이구나. 저는 예비 안사돈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가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나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례하신 분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순간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또박또박 다시 말했습니다.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무례하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3시간이나 늦으시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으셨죠? 예비 바깥사돈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길이 막혀서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계속 무시하셨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시요? 우리가 언제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물 청소한다는 말에 완전히 태도가 바뀌셨죠. 예비 바깥사돈이 비웃었습니다. 청소나 하시는 분들이 감히 우리한테 무례하다고요?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말을 기다렸어요. 웃기시네, 정말. 예비 안사돈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형편도 안 되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남편 명함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중랑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건물을 직접 청소하며 관리하는 겁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청소를 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삽니다. 검소하게요.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15년 전에 매입했소. 지금 시세로는.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50억 정도 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50억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명함을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비 안사돈이 황급히 말했어요. 아,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 무시하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희가 오해했네요. 예비 바깥사돈도 급하게 말했습니다. 건물 주시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안 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손을 모았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태도가 180도 바뀐 겁니다. 아까는 저희를 깔보더니 이제는 완전히 낮은 자세예요. 예비 바깥사돈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생각은 끝났어요. 예비 안사돈이 거의 울먹였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비 바깥사돈이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아드님, 우리 딸 생각은 안 해요? 아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연 거예요. 오빠.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친구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부모님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실수한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본심이셨잖아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제 태도가 바뀌는 거 아니오? 예비 바깥사돈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본 겁니다. 저분들의 진짜 모습을요. 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사돈댁, 제발이요. 저는 손을 뺐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도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어떡하고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하지만 예비 사돈 부부는 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계속 저희만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아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오늘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울먹였습니다. 정말 안 되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도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아들은 여자친구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희는 룸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예비 사돈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러지 마세요. 다시 한 번만. 하지만 저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죠. 복도로 나오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은 앞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조금 슬퍼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산은 이미 해놨다고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예약할 때 카드로 결제해 둔 거였어요. 저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타서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이 꿈만 같았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왔다가 최악의 상견례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뒷좌석에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들이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한 거 맞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요. 저런 사람들이랑 가족되면 평생 고생이에요. 남편도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되었죠. 아들이 많이 힘들어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집에 들어가니 아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아, 저녁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섰어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아들 생각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연차를 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을 차려놨지만 아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방문만 열고 물 한 병 가져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아들 방문을 열었어요. 아들이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제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이나 사귀었는데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뭘 몰랐는데? 여자친구가 부모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한테는 항상 씩씩하고 자기 의견도 잘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부모님 눈치만 보고 한마디도 못하고 아들이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그게 더 실망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출근을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조용했습니다.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죠. 남편도 저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저희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뭐래? 미안하다고, 부모님이 원래 그러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거절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겠니?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흔들렸어요. 2년이나 사귀었으니까. 아들이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성숙해진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집안 전체랑 가족이 되는 거니까.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식사 시간에 웃음도 나오고 농담도 던지더군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건물에 들러서 저희를 도와줬어요. 임차인분들께 인사도 하고 청소도 함께 했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이런 건물 하나 갖고 싶어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모으면 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날 예비 사돈분들이 아빠 무시할 때 정말 화났어요. 저도 그날 일이 생생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아들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건물주라고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직접 관리하시잖아요. 남편이 쑥스러워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회복한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여자친구뿐 아니라 그 집안의 인품까지 제대로 보고 만나야겠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이나 학벌보다 사람됨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새로 만나는 사람 있니?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천천히 찾아볼게요.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게 보기 좋았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멋있으세요.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50억짜리 건물 있으면서도 자랑 안 하고 검소하게 사시잖아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들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겸손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남편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소. 아들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출근도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일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억울하고 화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된 일이에요. 아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죠.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니요. 천천히 좋은 인연을 만나렴. 제가 말했습니다. 급할 것 없어. 제대로 된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지.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사람 됨됨이를 봐야 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엔 정말 제대로 보고 만날게요. 저는 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을 하길 바랐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기려.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은 분명 좋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